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4.10 부정선거 박살,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을 위한 제2의 4.19 국민대혁명, 제2의 5.16 국민대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발칵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사실상 이번 4.10 부정선거로 범야권이 압승을 한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게 기댈 수 없다. 4.10 부정선거로 범야권이 압승을 한 이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종이 호랑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며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2의 4.19, 5.16 국민 대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정권, 칼을 빼들 것이다 라고 강조했죠. 우리는 이 역사적 시간에 반드시 제2의 국민혁명, 국민저항권을 우리는 활용을 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지금 백낙청 난리가 났습니다. 백낙청, 윤석열 대통령 퇴진, 올해 안에 성공장담, 윤석열 못 지키면 대한민국 소멸.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윤석열 몰아내라, 지령 내린 백낙청. 탄핵은 과정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면 실패 위험성. 민중의 힘으로 몰아내는 것이 최선. 올해 안에 윤 몰아내야. 백낙청. 친일파 집안의 수제 아들. 백낙청은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입니다. 경기 중고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 브라운대에서 학사, 하버드대에서 석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으니 서울대 영문과 교수로 임용되어 이곳에서 청춘을 바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친 백붕재는 일제시대 교토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 행정과에 차례로 합격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셈입니다. 뛰어난 수재였으니 조선총독부에 여직을 섭렵했고 전남도 내무부 사회과장 재직 와중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백붕재는 총독부 고위 관료로서 군수품 공출, 국방 헌금, 모금 등 전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인사로 등재되었습니다. 백병원을 설립한 백인재가 백낙청의 큰아버지, 백낙청의 형 백낙환은 인제대를 설립하는 등 빵빵한 가문임을 실감케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버지 백붕재, 큰아버지 백인재가 6.25 때 납북되어 북한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런 이력으로 보면 그는 반공주의자가 되는 것이 순리로 보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아들 백낙청은 전체주의를 흠모하고 좌익적 사상을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나라 전체를 깡그리 들여다 그런 체제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고군분투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민중문학의 기수 백낙청, 그의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상과 이념입니다. 백낙청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서울대 전임 강사 시절이던 1966년 1월 문예 잡지 창작가
비평, 창간호를 발간합니다. 이것이 문단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작용하에 한 획을 그은 창작가 비평 출판사의 태동이었습니다. 창간호에서 백낙총은 순수 문학은 지배 계급의 오락과 실리에 이바지하는 도구라고 선언했습니다.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서민의 고통을 대변하며 부조리한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 문학과 지식인의 소명이라고 외쳤습니다. 또 문인은 시대를 이끄는 지식인이요 문학은 민중의 현실을 보듬는 손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 창비는 유신체제에 맞선 저항의 본산이요 자칭, 타칭, 민주화의 성지로 꼽혔습니다. 창비는 리영희의 8억인과의 대화 같은 판금 도서를 발간하여 좌파적 권위와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창비를 통해 반미 의식을 퍼뜨렸고 좌파 세력에 선전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한국 문단을 장악하는 데 성공. 백낙총은 한국 좌파의 숨은 신, 철옹성의 문화 권력자이며 한국 사회 작용하에 원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는 1969년 시민문학론, 1974년 민족문학 이념의 신전개라는 글을 통해 민족문학을 주창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음풍농월, 탄미적 문학을 폐기 처분하고 민중성, 운동성을 강렬하게 발산하는 작품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남북 어느 한쪽에 국민문학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문학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과 북이 적대하는 상태에서 민족 전체가 공유하는 문학이 가능할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에 순수 문학을 탄미하는 행위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왜냐? 북한의 문학은 수령과 주체를 절대 가치로 수항하고 이 개인의 생각 따위는 집단을 위해 희생시켜야 하는 전체주의 문학만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김지하의 백낙총 비판. 창비가 문단 권력 장악에 성공하면서 민중문화운동의 불길이 전 예술 분야로 번져 나갔습니다. 문학이 지나친 이념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1930년대 카프 문학가들이 냉철한 고백을 남긴 바 있습니다. 카프,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 회원으로 활동하던 박영희가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이다 라는 뼈아픈 고백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백낙총식 민중문학이 판을 치면서 문단에서 문학은 사라지고 생경한 이데올로기만 남아 황폐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저항시인 김지하가 백낙총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의 한류, 르네상스, 가로막는 쑥부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칼럼 2012년 12월 4일 칼럼에서 김지하는 다음과 같이 백낙총을 난타했습니다. 백낙총은 한국 문학의 전통에 전혀 무식하다. 그저 그런 시기에 창비라는 잡지를 장악해 전통적인 민족 문학 발표를 독점했을 뿐 그는 한류, 르네상스의 핵심인 시낭송의 기본조차 전혀 모른 채 북한 깡통들의 신파조를 제일로 떠받들고 있다. 백낙총은 우선 정치관부터 바로 세워라. 내가 깡통 빨갱이라고 매도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라라고 김지하 시인은 말했었습니다. 좌익 진영의 사정탑 백낙총. 백낙총은 문단과 예술계 권력 장악을 토대로
정치에도 깊이 개입을 합니다. 그 결과 좌파 진영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원탁회의 좌장, 좌익의 사령탑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얻었습니다. 2005년에는 6.15 공동실천선언 남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맹활약을 했고,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는 좌파 진영 후보 단일화에 적극 개입, 광노현 당선에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는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 좌장을 맡았습니다. 그냥 자리만 맡은 게 아닙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통진당 13명을 국회에 진출시킨 결정적 공헌자는 바로 백낙총입니다. 그가 수많은 고비를 넘고 넘어 원내 진출을 성공시킨 통진당은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된 소리를 맞았습니다. 헌재가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백낙총은 헌재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운운하며 원수처럼 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낙총은 평화협정 체결, 작전권 이양 및 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환태평양 군사훈련 중지, 한미 FTA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가 한미 FTA를 반대한 명분은 분단 체제 국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동력을 탕진할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미국과의 교역이 크게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에 공헌했다는 사실쯤은 바보가 아니면 다 압니다. 그런데 브라운대와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이 한미 FTA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동력을 탕진할 위험이 있다고? 이 사람 진짜 하버드대 출신 맞을까요? 2001년에는 박형규 목사, 문정연 신부, 고은 시인 등과 함께 미국 부시 행정부에 국가 미사일 방어 체계 철회를 요구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는 연방제 전도사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자유, 인권이라든가 적대적 국가 이념 따위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월하지 느슨한 단계의 통일까지 가면 1단계 통일이 된 것이다. 2단계는 어떻게 가야 할지, 3단계가 또 있어야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 라면서 무조건 통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완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비공식 국사 역할을 수행했다니 문재인이 어떤 이념과 사상을 토대로 국정을 운영했는지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백낙총의 소원은 지금까지와 다른 세상 만들기. 백낙총은 지난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지금까지와 다른 세상을 한반도에서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원대한 구상은 2012년 박근혜의 당선으로 잠시 좌절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촛불 민중봉기를 통해 2016년 박근혜를 탄핵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남북을 아우르는 분단체제의 발본적인 변화를 여는 한층 혁명적이고 거적적인 변화를 달성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백낙총이 말하는 발본적인 변화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하고 자기들이 꿈꿔온 새로운 체계를 건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를 한반도의 어변성령, 물고기가 영이 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구상하는 발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반공 체제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제2의 촛불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서구식 대의제 민주주의는 거추장스러운 제도이며 민중이 직접 광장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민중에 의한 민중의 지배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제2의 촛불혁명을 이루어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민중에 의한 민중의 지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주장입니다. 바로 이웃나라 중공의 마오쩌둥이 저지른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탄핵은 복잡, 위험, 민중의 힘으로 퇴진시켜라. 백낙청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5개월 후인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마이뉴스 TV에 오연호가 묻다라는 프로에 출연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보다는 퇴진 요구가 더 합리적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유는 퇴진은 대통령 본인의 자발적 하야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보다는 퇴진 권고가 더 합리적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신년 초에는 백낙청 TV에 2기 촛불 정부와 21대 총선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우선 당면 과제는 2기 촛불 정부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올해 안에 윤석열을 무조건 퇴진시킬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미 생명력을 다한 1987년 헌법에 의해 정해진 정치 일정을 우리가 고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2기 촛불 정부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백낙청은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세계사적으로도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우리가 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4월 총선이 야당 압승, 여당 대패로 귀결되자 백낙청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좀 더 진일보한 내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퇴진 혹은 임기 단축을 추진하되 최상병 특검을 잘 활용하여 올해 안에 기필코 윤석열 퇴진 실현하라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야당 내 대선 역학 구도와 관련하여 이재명은 차기, 조국은 차차기로 순번까지 정리해 주었습니다. 백낙청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발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그가 탄핵이 아닌 윤석열 퇴진, 올해 안에 퇴진 장담이라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는 탄핵이 아닌 방식으로 윤석열 정권 타도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의 눈으로 볼 때 탄핵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여 제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중의 시각에서 볼 때 선출된 권력, 국회의 결정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 헌재에게 청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재가 온갖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여 회방을 놓을 가능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는 이미 2013년 자기가 원내 진출시킨 통진당 해산 사건을 통해 헌재의 위력을 적나라하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탄핵이란 절차는 자칫하면 뜻을 이루지 못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백낙청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국민들이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거추장스럽고 자칫하면 실패할 가능성마저 있는 탄핵 절차를 뛰어넘으라는 주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중이 직접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민중의 결집된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려는 방식을
하려는 뜻을 품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상황이 이처럼 위험한 지경인데도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세력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만사를 제쳐놓고 합헌적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2의 촛불 반란에 무너지면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소멸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